자, 이제 4번 문제인데 현재 기억랜딩은 문제예요. 기억랜딩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우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위에 걸 최적화 정리한 후 기억랜딩에 들어가야 한다. 요거 꼭 간직하는 거 잊지 마시고 위에 최적화 정리하는데 요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시간 투자를 절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 이제 그림 상황을 설명해 보니까 y는 2x승 위의 점 t, 2의 t승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는 fx라고 할 거야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fx라는 함수에 대한 표현을 줬으니까 전 당연히 함수의 식을 구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짝 봤더니 이렇게 y 콜 2의 x승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t, 기본적인 2의 t승이 있겠지?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만들어줄 때 우리는 알고 있는 거 y-2의 t승, 그 다음에 여기는 x-t승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얘 미분하시면 y''은 2의 x승이기 때문에 기울기 값은 2의 t승이겠구나. 이 설명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요때 당시 y가 fx라고 했으니까 fx라는 건 2의 t승에 x-t 플러스 2의 t승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면 가볍게 fx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y는 절대값 fx 플러스 k 마이너스 lnx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것이 나는 실수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얘기 우리 많이 봤던 거죠. 바로 어떤 함수에서? 바로 절대값 함수에서. 그러면 절대값 함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살짝 뭐 할 때? 바로 접할 때. 그쵸? 현재 요 그래프 자체가 기본적인 절대값 안쪽에 있는 함수가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중근을 갖거나 이런 캐릭터란 말이야. 근데 현재 이 과정을 따로 설명한다면 결국 이 얘기는 y는 fx 더하기 k와 그 다음에 y는 lx의 관계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방금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2의 x 나왔고 여기가 바로 y는 x가 1이 될 거고 요게 바로 lnx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요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y는 fx라고 설명해 준 거야. 그리고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lnx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k만큼을 더 더해 줄게 라고 설명해 준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빨간색에서 누구를 초록색을 빼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한 점을 잡았을 당시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리에 대한 절대값을 나는 만들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눈에 대충 봤을 때 이제 기본형을 만들어 준다면 아마도 직선이 곡선보다는 항상 위에 있겠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 잘 보세요. 내가 이 상태인데 K를 양수야 그러면 값이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거리차는 계속 양수니까 절대 미분 불능이 될 리가 없어. 그러면 얘가 중요한 건 점점 내려간다면 이게 되는 거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해서 살짝 따라와 보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즉 K가 양수면 계속 올라갈 텐데 무슨 걱정이야.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죠. 바로 어떨 때야? 접하는 상황에 K값을 만들어 와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래프가 쭉 하고 내려온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K는 확실하게 음수일 거고 쭉 하고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내려왔을 당시에. 그래서 항상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거나 접하는 것까지만 허용하겠다. 만약 직선이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관통해 버리면요 어느 순간에서는 직선이 위에 있고 곡선이 밑에 있지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돼요? 곡선이 위로 가고 직선이 현재 직선이 밑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는 양수 어디서는 음수 이런 표현이 되면서 그래프가 꺾여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분 불능이 발생할 거야. 그러면 나는 실수 전공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딱 접하는 것까지만 가능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3중근 될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 그래프는 3중근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지 하면 바로 요 접점을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쵸? 그래서 첫 번째 확인할 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fx 더하기 k 먼저 조사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2의 t승에 x-t 플러스 2의 t승에다가 k를 더해준 함수. 그러면 얘를 미분한다면 이거 미분해봤자 이건 간소하지. 이거 1차 함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1차 함수잖아. 상수 날라가고 x 입장에서 미분한다면 이건 2의 t승이지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lnx는 어때? 그러면 lnx는 미분한 순간 x분의 1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기울기 같겠네? yes. 그러면 x분의 1은 2의 t승, x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t승이다.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바로 2의 마이너스 t승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2의 마이너스 t승인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단지 기울기 같은 게 아니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t승을 여기다 한번 넣어주시고, 이렇게 여기도 한번 넣어주시고, 그래서 한번 정리해봐. 갖다 놓고서 두 개의 함수값이 일치. 그러면 여기다가 2의 t승에다가 2의 마이너스 t승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t승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누가 와야 돼? 하면은 2의 마이너스 t승을 넣었으니까 ln 2의 마이너스 t승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정리해 주니까 1 마이너스 t 곱하기 얼마 나옵니까? 2의 t승이다 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2의 t승이 나올 거고 플러스 k인데 요게 바로 마이너스 t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구하는 게 k의 최소 값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gt라고 했단 말이야. 내가 구하는 게 이거잖아. 그러면 k만 제외하고 싹 넘겨주세요. 이거 넘어가시면 t 곱하기 2의 t승.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는 t-1 곱하기 2의 t승이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t가 기다리고 있고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gt라고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fx하고 gt의 식을 다 구해놨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fx라는 건 지금 방금 지웠지만 2의 t승에 x-t 그 다음에 2의 t승 플러스 2의 t승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t를 구했죠. gt가 뭐였습니까? 그러면 t-1 곱하기 2의 t승 t-1 곱하기 2의 t승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t-1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지금 방금 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사항을 한 번씩 사서 들어가는데, 자,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나 A보다 B가 더 큰데 A에서 B까지 GTDT에 대한 값을 M이라고 해줘. 그러니까 요 정분의 이 함수에 관련된 정적분의 값을 나는 M이라고 해야지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나도 잘 몰라. 그럼 뭐 해라? 상대방이 주는 문장을 순서대로 따라간다. 뭐 하자? 순서대로 따라가자. 요 생각만 가지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번에서는 m이 0보다 작대요. 그 실수 a가 존재하겠느냐? 그러면 기억번에서는 m이 음수다라고 하는 거야. 정적분의 값이 음수라는 것은 최소한 함수값 중에 하나가, 이 말의 의미가 뭐지 하면 함수값 중에 하나가 아마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영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다? 이 m이 음수라는 것은 정적분의 값을 묻기보다는 사실은 뭐 하겠다? 바로 함수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어떤 값의 부호를 따져보겠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일단 GT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면면히, 그러니까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먼저 미분을 한다면 1 곱하기 2의 t승 t-1 곱하기 2의 t승 마이너스 1이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보면 여기랑 요거 마이너스 2의 t승 플러스 2의 t승 이거 지워질 거야. 그러면 나는 t 곱하기 2의 t승 마이너스 1 나오겠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값이 딱 0 될 때가 언제인지 먼저 구해봅시다. 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t 곱하기 2의 t승 이퀄 1 되는 상황 있지 않겠어? 라고 묻는 거죠. 자, 참고로 하면 t 곱하기 2의 t승이면 어떻게 돼요? 2의 t승은 현재 증가함수죠. y 꼴 t도 뭐예요? 증가함수죠. 그러면 증가함수 충돌하면 당연히 뭐가 돼? 증가함수 될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요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만나는 값이 있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현재 t 곱하기 2의 t승 마이너스 1을 그려본다면 아마도 어렵지 않게 그래프 개형이 증가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얘가 0 될 때 그때의 t를 우리는 알파라고 설명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파일 때 값의 부호는 마이너스 0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런 그림이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결국 알파에서 뭐 한다? 극소를 가질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누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GT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묻고자 하는 건 알았어. 그래프 개형 너 그린 이유가 뭔데? 함수값 중에 음수인 것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라고 묻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 그래프의 값에서 요게 0보다 작은지 0보다 큰지를 판정해 오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GT에서 유일한 극값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극소이면서 동시에 최소다라는 것도 밝혀졌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필요로 하는 거, 자, G알파에 대한 값을 좀 구해보자. 그럼 알파를 한번 넣어봤더니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1에 2의 알파승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야. 그 얘기는 알파 곱하기 2의 알파승 마이너스 2의 알파승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앞에서 네가 알파 곱하기 2의 알파승 마이너스 1 값이 얼마다? 0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냐면 0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아,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알파승 마이너스 알파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현재 요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2의 알파는 양수죠. 이렇게 해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요거 음수다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알파라는 것은 로그 함수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연결해서, 그죠? gx라는 건 결국 두 개의 함수값 차를 통해서 풀기 때문에 알파가 0보다 크다는 것도 로그 함수, 우리가 lnx 항태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알파가 0보다 크다는 것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 하지만 앞에 음수니까 전체 값의 부호는 뭐다? 음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여기도 어차피 전체 값을 따지면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합치면 전체 값은 부호가 음수잖아. 바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설명해주는 그래프 개형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확실하게 음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값이 음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딘가에는 뭐 0 되는 값이 두 번이 딱딱 나오지 않겠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여기가 A, 여기가 B 하면은 정적분의 값은 뭐가 된다? 음수가 나오겠네. 이렇게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처럼 요 A, B가 존재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 말은 당연히 yes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결국 gx의 값이 0보다 되는 구간이 존재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D가 현재 보면 현재 문제에서 GC가 0이면 G-C도 0이냐?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이야? 했더니 살짝 한번 볼게요. 요 과정의 그림을 그대로 쓰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GC가 0이라는 거야. 그러면 살짝 지워주고 그러면 이 얘기가 뭐야? 라고 한다면 싹 지워주면 지금 방금 네가 그래프 개형 그렸잖아. 이게 GX죠? 여기가 알파죠? 그러면 GC가 0이면 G-C도 0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GC라는 게 뭘까? 먼저 구해본다면 C를 넣어주는 순간 나는 C-1 곱하기 2의 C승 마이너스 C-1이 0이라고 딱 규정을 하겠어. 이 뜻인 거예요. 이건 상대방이 주는 값이야. 그렇다면 G-C도 0이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C 넣었더니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C승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이거 0이냐? 라고 묻는 거와 같은 거죠. 나는 여기서 딱 보는 순간 뭘 느꼈냐면 요거 마이너스 묶어주면 플러스가 될 거고요. 2의 마이너스 C승이니까 요 2의 C승과 같아지려면 양변에 똑같이 2의 C승을 곱해주세요. 그러면 2의 C승 곱한 순간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곱하기 1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C 플러스 1에 2의 C승이 될 거고 여기는 0이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어떻죠?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요 값하고 똑같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GC가 0이면 G-C도 0 나오는 게 맞구나.
요게 두 개가 이렇게 값을 형성하고 있구나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니은번은 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A하고 B를 각각 알파 베타일 때 M의 값이 최소 1이라면 이게 됐어요. 그럼 최소된다는 건 그럼 뭐야? 정적분의 값이 최고로 작아야 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야. 그러면 지금 방금 설명했던 마이너스 C하고 C가 있었는데 얘가 바로 마이너스이고 얘가 바로 뭐다? C다 라고 설명되겠죠? 아, 그럼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C하고 방금 전에 C 나왔잖아요. 니은번에서. 근데 요거를 우리는 알파로, 요것을 우리는 뭐로? 베타로 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최소가 되는 A, B니까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끝났네. 1 플러스, 그러면 이 얘기는 1 플러스 G'의 마이너스 C하고 1 플러스 G'의 C하고 요 값에 곱한 게 마이너스 2의 제곱. 그거보다 작니? 라고 묻는 거 같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디귿번. 그러면 여기 상대방이 원하는 건 1 플러스 G'의 마이너스 C와 1 프라임의 G'C의 곱이 마이너스 2의 제곱보다 작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구해보자고요. G'C가 뭡니까? 이게 되는 거죠. G'의 C가 뭐냐? 이게 되는 거죠. 자, G' 아까 전에 구했지만 G'T라는 게 뭐였어요? 바로 이 값이었어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G'C라는 값은 뭐냐? C 곱하기 2의 C승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G'의 마이너스 C는 뭐야? 라고 하면 마이너스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C승이야 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1을 빼줘. 그러면 이 값은요 요 1 플러스 G'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요거 넘겨주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C승이네 이게 될 거고요. 위에 있는 건 오히려 C 곱하기 2의 C승이네. 요거 마이너스 2의 제곱보다 작다고 이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걸 지워달라는 얘기예요. 요거 마이너스 없애버리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이렇게 될 거고요. 2의 마이너스는 합쳐버리면 2의 2C승이냐 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C가 2보다 크냐 라고 묻는 거고요. 그러면 C가 누구보다 1보다 크냐라고 묻는 게 이 문제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 C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야, 요게 맞다면 1이 어디쯤 있겠어? 한 요 정도 있지 않겠어요? 그쵸? C가 1보다 크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게 맞는지 보여주고 싶으면 G1의 값이 음수인지를 확인시켜주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죠. 아, G1의 값이 음수인지 확인해 주자. 근데 네가 1값을 한번 넣어보시면 1 빼기 1은 어떻게 돼요? 이게 0 되면 지워지겠죠. 그럼 여기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나오잖아.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현재 디귿번, 의외로 야, 이거 디귿번 너무너무 쉽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 니은만 할 수 있다면 디귿은 공짜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 갔죠?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단지 이 문제가 낯설 뿐이다. 문제가 헷갈릴 때는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순서대로 최적화 정리 내려오고 최적화 정리 내려오고 이렇게 순서만 밟아서 내려온다면 모든 킬러 문제 다 똑같이 풀린다는 점 잊지 말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은 연결해서 드디어 수능에서 말하는 그 30번, 지금 따지면 22번 컨셉의 최고 난이도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인데 현재 혹시 선생님 교재 갖고 계신 분 중에서 이 부분에 잘못 표기된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사인 3x다 이거 표현되어 있으면 이건 오타니까 사인 3승 x라고 꼭 수정을 해주시도록 해주세요. 알았죠? 자, 요것도 방금 전에 했던 4번 문제와 똑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항상 최선책, 다시 말해서 위에서부터 최적화 정리하면서 내려오자. 이것만 지켜주세요. 그러면 A 사인 3승 x 플러스 B 사인 x가 나왔는데 요번에는 상대방이 나한테 함수식을 줬어요. 근데 이 안에 뭐 있냐면 미정계수가 있네요. 이게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첫 번째 F4분의 파이가 3루트 이하를 통해서 먼저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이니까 여기는 A 곱하기 2분의 루트의 3승은 8분의 2루트이다. 그 다음에 B 곱하기 2분의 루트이다. 근데 이것이 3루트 이하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루트이끼리 약분해 주고요. 여기다가 양변에다 8을 곱하시면 여기 약분하면 4니까 4를 곱하시면은 여기는 A, 그러면 여기는 2B, 여기는 12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의 3분의 파이가 나왔는데 이게 5 루트 3이다 설명돼 있어요. 그러면 3분의 파이면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넣어주시면은 여기도 8분의 루트 3에 3승이니까 3루트 3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b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게 되겠죠. 근데 요것이 5 루트 3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였고 요거 살짝 약분해 주시고, 양쪽에다가 똑같이 8배 해주시면 여기는 3a, 여기는 8배 했으니까 4b, 그쵸? 여기는 8, 5, 40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과정은 살짝 연립해서 요 2배 해주면 2a 더하기 4b가 되고요, 요거 24, 여기는 3a 더하기 4b니까 요거 40, 요거 아래에서 위에 거 살짝 빼주시면은 a가 나오고 요거는 16이다. 그러면 a가 16이면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4니까 b는 마이너스 2다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값을 구했으면 여기 자리를 다시 한번 16으로 원상복귀 시켜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였냐면 현재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적어볼게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실카 정리 먼저 했습니다. 살짝 또 지울게요. 여기는 이 조건문만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요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f의 3분의 파이, 그리고 이것은 5루트 3이다 설명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주면서, 근데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줬냐면 너한테 이렇게 그래프를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를 줄게.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안 줬으면은 조금 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 있었지만 지금 그래프를 줬기 때문에 좀 더 내용적으로는 쉽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 하나 딱 봤더니 여기에 t가 있대요. 근데 여기가 1부터 14까지래. 그럼 이 1부터 14까지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살짝 요 fx를 가지고서 요 그림하고 맞춰보기 위해서 극대극소를 한번 구해봤더니 f'x는 3 떨어지면 48 곱하기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코사인 x 마이너스 2 코사인 x 이렇게 되는데 이게 0 될 때가 언제일까 확인해 봤어. 그랬더니 2로 약분한다면 24, 그 다음에 여기는 24 사인 제곱 x 코사인 x, 여기는 코사인 x 이퀄 0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코사인 x를 뽑아준다면 24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이 0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x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러면 사인 제곱 x가 얼마일 때? 24분의 1 나올 때. 즉 사인 x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사인 x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2루트 6분의 1 나올 때 우리는 그 값이 나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x가 0 나올 때가 언제야? 라고 물어볼게요. 그게 바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살짝 연결해서 그러면 코사인 x가 0일 때가 언제지? 라고 물어볼게요. 코사인 x가 0일 때, 즉 x가 2분의 파이를 넣어준다면 얼마일까? 라고 한다면 2분의 파이 넣어주고 얼마 되겠어요? 여기가 1 나오니까 16-2인 얘가 바로 14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따라 볼게요. 화면. 그 얘기는 바로 여기가 여기 꼭지점 여기가 바로 14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쭉 제일 작은 꼭지점 여기에 이 극소값 나올 텐데 이 값들이 바로 마이너스 14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바로 여기가 뭐야?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바로 2분의 파이구나. 여기가 어때? 라고 한다면 2분의 5파이구나. 여기가 얼마야? 라고 한다면 또 2파이 더해주니까 2분의 9파이구나. 아, 상학함수. 바로 이 함수는 바로 주기와 대칭이구나. 요 가장 중요했던 건 주기함수이면서 and 대칭함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힌트였어요. 자, 설명 이해 가셨죠? 그러면 요 값을 넣어주면 저 밑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요런 바로 극대극소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 값이 최소한 뭐한다? 1보다는 크고 14보다 작다는 것은 값이 아무래도 1보다는 큰 쪽에 t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t는 이런 식으로 값이 존재할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값이 이런 식으로 만날 거야. 설명해 주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실수 t가 이거에 대해서 y는 fx의 그래프와 밑줄 쫙 그세요. y 콜 t입니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만나는 x좌표 중 양수인 것을 크기 순서대로 n번째 수를 xn이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요 과정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살짝 지우고요. 현재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두 번째 fx가 현재 y는 fx와 y는 t와의 교점에게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1대1 대응이냐 and 무엇입니까? 바로 y 콜 t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대신에 이건 전범위가 아니고 제한범위라도 이게 돼요. 제한범위에서. 그러니까 전범위가 아니도 상관없어요. 제한범위 내에서라도 1대1 대응이 성립하는가? yes. 그리고 y 콜 t가 있는가? yes. 그러면 이것은 바로 역함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건 여기서 이 교점을 우리가 xn이라고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x 대신에 xn을 입력해 준다면 그게 y 콜 t가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살짝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보여줄까? 이런 식으로 보여줄까요? 현재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 그래프가 0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꿈틀댔다가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쭉 하고 내려가겠죠? 이렇게 하고 또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왔다가 현재 내려갔다 왔다가 이런 식으로 또 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만날 때 이게 14라고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여기가 14. 여기가 14. 그러면 y 콜 t가 이렇게 와라 이 뜻인 거예요. y 콜 t가 이렇게 와라.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보다시피 여기가 뭐다? x1이다. 여기가 뭐다? 그럼 x2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x3고 여기가 x4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리고 우리가 보다시피 여기가 얼마였어? 라고 한다면 여기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5파이였다는 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도 2분의 3파이가 나올 거고. 그러면 요게 t라는 값이기 때문에 얘가 계속 움직이면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에 만약 1이라고 가정을 할게. 현재 여기가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요 사이를 지나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y 콜 t가 움직이면 이렇게 값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x1의 위치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그 xn을 하나의 함수 gt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gt. gx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 gt가 되겠죠? xn이니까. 이걸 gt로 보면 어때?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 이 설명은 F합성 gx가 뭐가 된다? x가 된다. gt는 t가 된다. 라고 하는 설명과 맞물리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역함수구나. F합성 gt 이퀄 t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 gt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xn이라고 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현재 이때 당시에도 만약에 역함수 미분법, 그리고 역함수 접근법,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분이면 역함수에 관련된 접근법 문제도 앞으로 있을 모의고사, 강진모 실전 모의고사나 킬러 앤 준킬러에서 많이 보게 될 테니까 요 점 꼭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래요. 자, 요게 수능에서 말했던 30번 문제예요. 상대방이 따라갔는데 맨 마지막에 무슨 말 했냐면 나 그런 옵션 과정에서 현재 C에는 3루트 2부터 5루트 3까지 F'XN분의 T, DT가 나왔단 말이야.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살짝 와볼까요? CN이 뭐야? 했더니 3루트 2에서 5루트 3까지 F'T 그 다음에 얼마 나왔죠? F'XN 그 다음에 여기가 T, DT가 나온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해 갔죠? 그러면 이게 뭐야? 라고 해보면 자, 요거 한번 미분해 볼까요? 그러면 F'의 GT 곱하기 G'T는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F'GT분의 1은 GT라는 것은 G'T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F' GT분의 1은 바로 G'T가 됩니다. 라고 설명되는 거야. 그렇다면 살짝만 넘어가 보면 여기가 바로 뭐야 하면 바로 G'T. 그러면 T 곱하기 G'T dt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어디서 많이 봤죠? 예, 바로 여기 살짝 와보면 3루트 2랑 5루트 3 상대방이 조건문이 줬던 내용이에요. 바로 4분의 파이와 5루트 3 3분의 파이죠. 즉 4분의 파이란 바로 G의 3루트 2와 같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란 바로 G의 5루트 3과 같다라고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제한된 범위에서는 바로 1대1 대응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범위만.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하면 3루트 2라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G 3루트 2. 그럼 여기가 바로 얼마다?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CN이라는 값을 방금 구했어요. 그럼 현재 우리가 X1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해 주면. 예. 그러면 살짝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현재 이 만들어진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게 적분하면 뭐 나옵니까? 바로 부분 적분이죠. TGT. 예. TGT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요번에 앞에 거 미분하면 GTDT다.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야? 그러면 여기는 3분의 파이에 G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파이에 G 얼마 나온다?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은 우리가 알고 적분해 주는데 살짝 보세요. 요것만 살짝. 원래 fx의 그림만 따져본다면 fx 그림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현재 이 값은 0일 때 0이니까 여기 살짝 0 잡아주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y는 fx라고 치면 역함수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고 얘가 바로 3분의 파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였어? 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아까 구했듯이 여기가 바로 3루트 2다. G 3분의 미안 여기 아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현재 여기가 바로 F 4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죠. 여기가 3루트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루트 2 그 다음에 여기가 5루트 3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4분의 파이 F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현재 설명해 주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 본다면 요 값이 얼마냐 라고 묻는 거예요.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역함수 값 여기는 여기가 미안 여기 아니다. 여기는 5루트 3 3루트 2 그리고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4분의 파이 fx에서 4분의 파이 바로 여기가 5루트 3 그쵸? 여기가 3루트 2 3루트 2 그 다음에 여기가 5루트 3이다. 그러면 현재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의 값을 빼달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을 구해달라. 그럼 이 값을 구하려면 결국 설명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5루트 3 곱하기 3분의 파이. 요 큰 사각형에서 요 값을 구하고 요 값을 빼자는 얘기예요. 편하게. 그러면 여기는 큰 사각형이니까 5루트 3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쵸? fx 상태에서 해석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역함수 값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것은 여기가 3루트 2. 그 다음에 곱하기 4분의 파이. 그리고 곱하기에서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의 fx dx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요걸 빼주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해봤더니 G 3분의 파이가 얼마였냐면 G 3분의 파이 여기도 미안 잘못 적었다. 역함수니까 여기는 5루트 3 3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5루트 3에서 3루트 2에 해당하는 값을 빼주라 이게 뜻이죠. 그러면 현재 요 값이 얼마야? 라고 하면 G 5루트 3이라는 건 3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고, 여기도 같이 적어야 되니까 5 루트 3. 여기는 5 루트 3. 여기는 3 루트 2. 그러면 5 루트 3일 때 값이 여기가 3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가 G 3 루트 2는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 루트 3에다가 3분의 파이를 뺀 것은 곱한 건 여기와 같고요. 이렇게. 이거 두 개 곱한 거는 여기와 같아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 내고 나는 건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3분의 파이까지의 fx dx를 구해오면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죠. 선생님이 조금 복잡하게 써서 여러분들 약간 당황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정리를 잘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F1인데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다 구해? 라고 설명해 줘요.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현재 문제에서 주는 것처럼 3루트 2, 5 루트 3 나왔죠. 그러면 쉽게 설명해서 요때 살짝 요 하나만 정리해 놓고 결국 C1의 값은 얼마였냐면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의 fx dx였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런 설명을 했죠. Cn이라는 게 뭐야? 라고 했더니 3루트 2에서부터 그 다음에 5 루트 3까지 여기가 기본적으로 f 프라임 xn 분의 여기 t dt란 말이야. 그리고 설명해 주는 건 시그마 k가 1부터 해서 100까지 얼마나 나오냐면 n이 1부터 100까지구나. 이렇게 Cn은 기본적으로 p 플러스 q 루트 2다 라고 설명해 준 거야.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뭐냐면 이 말인데 항의 개수가 몇 개죠? 100개예요. 그럼 선생님 강의를 한번 수업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수열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항의 개수가 16개 이하가 되면 항의 개수가 16개 이하는 추론 금지예요. 이거는 내가 예측하거나 그러면 안 돼. 추론 금지. 하지만 16개가 넘어가면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추론 가능.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3루트 2부터 5 루트 3까지 f 프라임 xn t가 나왔는데 잘 보면 여기가 C1이죠.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 나와요. 그 다음에 x2가 여기죠. 그럼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렇게 나와요. 얘가 3이면 얘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3. 5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5.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C1이 예를 들어서 3루트 2부터 5 루트 3까지의 여기가 만약에 3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된다면 C2라는 것은 얼마 되냐면 3루트 2에서 5 루트 3까지의 마이너스 3t dt가 된다는 얘기야. 변화율의 값이 서로 반대가 된다는 얘기야. 대칭되기 때문에 서로 반대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를 합하면 어떻게 되냐? 합하면 결국 이거 3루트 2에서 5 루트 3까지의 3분의 t와 마이너스 3분의 t의 합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값이 얼마 나온다? 0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상학함수에 주는 주기와 대칭의 성질을 써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면 결국 이거랑 이거 적분하면 적분한 거 합해주면 0.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랑 대칭해줘도 마찬가지 0.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설명이 하고자 하는 말은 다 계산해 준다면 결국 뭐 남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쌍쌍이 만들어 지워지기 때문에 2개, 4개, 6개, 8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듯이 이게 100이 아니고 101번째겠죠? 예, 101번째 맞아요. 그래서 이 101번째로 추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 C101을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잘 보시면 C101이 뭐야? 라고 한다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인데 100일이 되면 결국에는 이게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C1하고 C3 관계가 뭐야? C1이 예를 들어서 알파면 C2라는 건 뭐지? 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2파이. C3는 뭔데? 라고 하면은 현재 C3가 될 거고 C5는 뭔데? 라고 하면 또 2파이가 가니까
알파 더하기 4파이 이렇게 간단 말이야. 결국에는 저게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사인의 알파와 사인의 알파 더하기 2파이와 사인의 알파 더하기 4파이는 전부 다 똑같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대로 펼쳐준다면 결국 C101이라는 값은 결국 뭐와 같다? C1과 똑같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C1이 뭔데? 라고 하면 결국 다시 돌아와서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의 네가 알고 있는 함수식 바로 이거를 적분해 줘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삼각함수가 뜨는 순간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주기, 대칭, 주기, 대칭 이 성질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들어갔다면 사실은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다 역함수 개념까지 합쳐서요. 그래서 요거를 딱 보는 순간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바로 치환적분이구나. 그래서 2 sin x를 뽑아낸다면 여기는 2 sin x를 뽑아낸다면 남는 건 얼마야? 8 sin 제곱 x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되겠죠. 자, 마무리만 계산하면 끝났는데 살짝 올게요. 결국 설명되는 것은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의 그 다음에 2 sin x 그 다음에 여기는 8 sin 제곱 x 마이너스 1 dx를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다시피 이건 치환적분이잖아요. 그러면 sin 제곱을 뭐로 바꿔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꾸자. 그러면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여기는 2 sin x 여기서 해주면 8 마이너스 1이면 7 마이너스 8 코사인 제곱 x dx야. 정리하시고요. 이때 마지막으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한다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sin x 이것은 dx분의 dt다. 그러면 dx라는 것은 마이너스 sin x분의 1 dt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은 4분의 파이 넣어주면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는 2분의 1 그리고 여기 있는 2 sin x에다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t 제곱되고요. 바로 이 앞에다가 이제 dx 대신에 마이너스 sin x분의 1을 입력해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지워진다. 그렇다면 넣어주는 순간에 범위를 좀 바꿔주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얘 준 거야. 그래서 범위를 바꿨고요. 여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2에 가로 열고 7 마이너스 8t 제곱의 dt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결과 마지막 적분하시면 2에 여기는 7t 마이너스 3분의 8 t 3승 범위는 2분의 1부터 2분의 루트 2까지다 라고 정리합시다. 자, 산수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거 얼마 나옵니까? 2 곱하기 요거 넣어주시면 2분의 7 루트 2 2분의 7 루트 2 그 다음에 2분의 넣어주면 여기는 8분의 2 루트 2 그럼 4분의 루트 2니까 3분의 8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3승은 8분의 2 루트 2라고 적을게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2분의 1 넣어주시면은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3분의 8 곱하기 8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랑 지워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리했을 때 값은 2 곱하기 여기는 2분의 7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그리고 여기는 통분하시면 2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 한 수만 잘 하시면 2 곱하기 여기는 6분의 37에 21에서 2는 4를 빼준다면 17 루트 2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여기는 37에 21 마이너스 2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완성된 결과는 3분의 17 루트 2 여기는 19니까 6분의 19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현재 보시면 21분의 6분의 21 마이너스 2 거기다가 2를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여긴 3분의 루트 17 여기는 3분의 19야 라고 적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Q-P가 얼마겠느냐라고 했는데 Q-P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Q-P니까 Q-P P 플러스 Q 루트 2죠. P 플러스 Q 루트 2.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P는 마이너스 3분의 19, 그 다음에 Q라는 건 3분의 17 이게 되겠죠. 그래서 Q-P라는 건 3분의 17에서 마이너스 3분의 19를 뺀다. 그러면 3분의 36 정답은 12가 나온다. 이게 되겠죠. 물론 이게 7차 이번에 우리가 바꾸고 있는 현재 수능 개정 수학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주킬러 문제가 좀 작겠고 대신에 킬러내도 엄청 높았던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야 이런 것까지 시험이 나올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근 수능 컨셉은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미적이 아니고 사실은 수투라는 거. 그래서 선택 과목이 확통, 기백, 그 다음에 확통, 기백, 미적 가기 때문에 이 과정은 예년에 비해서 쉽게 출제가 될 거고요. 오히려 수원수투 쪽의 난이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요건 간단한 여러분들의 이해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다만 상학함수는 항상 주기와 대칭을 기반으로 출제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현재 이 문제풀이 과정은요. 최소한 학생들이 한 3번, 4번, 5번 보면서 이해했으면 잘 따라서 한번 정리해보고 풀어보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상학함수, 적분의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끝났고 이제 다음 단원인 적분과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정적분과 그 다음에 급수, 그쵸? 예, 급수와 정적분의 관계 이런 걸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